어려서부터 맛있는 음식을 할 줄 아는 요리사가 꿈이었다는 청년. 제 한정식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신호라고 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남들 다 가는 대학 진학 대신 일찌감치 요리의 길로 들어섰다는데요. 연간으로 하면 3억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로지 요리 하나만 바라보며 당당히 제길을 걸어온 25살 청년. 환상적인 손맛의 잡스타 주인공 이신호 씨를 만나봅니다. 경기도 연천에 자리한 한정식당. 디미방이라는 한정식당을 운영하는 신호 씨가 부지런히 오픈 준비를 합니다. 저희는 10시 반에 오픈해요. 몇 시까지? 손님 안 계시면 8시에 마감을 하고 손님 계시면 계시는 시간까지 장사하고 있어요. 25살 청년 신호 씨의 하루를 살짝 들여다볼까요? 신호 씨의 곁을 지키며 한식 음식을 전수해주는 어머니와 기본을 지키며 정성 어린 마음으로 일한다는 신호 씨. 그리고 여동생이 함께 일을 합니다. 저 키워주신 어머니이시고요. 여기는 제 동생이에요. 여동생. 남자 같은 여동생이고. 네, 지금 평일에는 이렇게 셋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학생 친구들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 4명 오고. 2016년에 문을 열어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말부터 취업을 나가서 23살 7월 달에 그만뒀어요. 한 3년 반에서 4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SPC 그룹이라는 곳이에요. 일단 흔하게 알고 있는 도넛, 스파게티.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적인 시스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저랑은 좀 맞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고 조금 쉬는 그 찰나에 내가 노력한 만큼의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은 생각이 점차 들더니 그게 커지면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을 그 해 10월 달에 하게 됐어요. 신호 씨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에서 조리과학을 전공했는데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빵 만들기로 우승을 하면서 대기업 제빵사로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희 타원 접시에 나가는 떡갈비 반죽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 하루 숙성을 해놓고 나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한정식당을 창업하는 데는 한식 조리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요. 제과제빵 일을 하다가 한정식당으로 종목을 바꾸기까지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시는 어머니 덕에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공 제과제빵 같은 경우는 칼 쓰는 일은 별로 없죠? 아니요, 칼 많이 써요. 이렇게 양파 똑같이 썰고 피자빵 같은 거 드셔보시면 거기에 양파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다 칼로 하고. 그거 말고 피자빵 말고도 이런 재료 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칼은 계속 썼었어요. 나 창업해 이렇게 말했을 때 다 당연히 제과제빵 생각한 것 같아요. 한정식집 오픈했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 모르더라고요. 빵을 만드는 일은 즐거웠지만 기계처럼 빵을 찍어내고 싶지 않았다던 신호 씨. 아무래도 그런 큰 회사에 소속돼서 제과제빵을 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알겠더라고요. 더 내가 개인 사업으로 제과제빵에 뛰어들면은 성공할 확률이 더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한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네, 어머니께서 개인적으로도 하셨었고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니셨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서 어머니께 음식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어렵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한식이란 게 너무
일단 까다롭고 작업 과정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전자전이었을까요? 한식의 뜻을 둔 아들을 지원한 것은 먼저 한식을 배운 어머니였죠. 속으로는 반대했는데 속으로는 반대하고 걱정했었는데 해보라 했어요. 제 성격을 아니까. 5개월을 고민한 끝에 신호 씨가 어머니와 함께 한정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동생 윤지 씨도 자연스레 합류를 하게 됐죠. 저는 그냥 학교 다니다가 원래 그리고 자동차 그 수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수리 잠깐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 식당의 모든 메뉴는 신호 씨와 어머니가 함께 상의해 개발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달리해 맛의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했죠. 이 떡갈비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타버리고 항상 할 때 얘가 제일 신경 쓰여요. 신호 씨가 제일 자신 있게 만드는 음식이자 제일 어려워하는 음식이 바로 이 떡갈비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모자의 노력이 만들어낸 명품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반찬부터 국까지 모든 음식을 메인 음식이라고 여기고 정성껏 만들어내는데요. 믿고 먹는 신호 씨표 한상 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음식 장사에 있어서는 새내기와 다를 바 없는 신호 씨.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 있다는데요. 음식을 대할 때는 정성껏, 손님을 대할 때는 친절하게, 가게 운영은 초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25살 청년이 차려내는 정갈한 음식. 그 음식 속에 청년이 지키고자 하는 원칙과 소신이 정갈하게 담겨 있습니다. 딱 25가지예요. 국까지 해서 밥만 빼고 쌈이랑 뭐 이것저것 해서 딱 25가지. 처음에는 18가지인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좋아해 주시니까 조금 더 늘렸다가 2번 바뀌고 또 좋아해 주셔서 3번 바꾸고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간판도 계속 바꾸고 현수막도 계속 바뀌고 계속 그랬었어요. 음식에 대한 그의 열정을 알아주는 건 손님들이었습니다. 착한 가격에 정갈한 음식, 그리고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까지 올랐다는데요. 골고루 다 맛있어요. 여기 특히 코다리찜이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근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고. 저도 여기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보면 이렇게 한정식이라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게 가성비가 좋아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고 이 가격대가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저 여기 몇 번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데리고 왔었어요. 여기는 많은 지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한 번 와봤는데 너무 괜찮고 음식도 정갈하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 지인들한테도 많이 홍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우 씨의 음식점은 어느새 착한 가격에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식당이 됐습니다. 평일에는 막 이렇게 50분 내외로 오다가 주말에는 3배 막 이런 식으로 오시니까 거의 뭐 주말 장사 하는 것 같아요. 올릴 생각 당연히 있었는데 일단 여기 위치가 시골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사람들의 그런 인식 조금만 올리더라도 뭐 돈 좀 벌었네 약간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갈 것 같아서 가격은 손대지 않고 양은 늘리되 박리라매를 마음 먹고 그냥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하려고. 신호 씨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음식점을 내게 된 데에는 쉽게 꺼내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온 식구들이 모여서 당연히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술도 가볍게 한잔하고 그리고 나서 다 잠에 들었는데 그게 입대하기 하루 전이었거든요. 네, 전이었는데 다음 날 오후 눈을 못 뜨시는 거죠, 아버님께서. 그래서 군대를 미루게 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25살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군입대를 걱정 반 기쁨 반으로 바라보던 아버지를 하룻밤새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어린 신호 씨는 정말 몰랐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또 그래서 더 창업을 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은 제가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가 아버지 노릇까지 해야 되고 아직도 어린 나이에 지금 항상 하는 말이 엄마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자기들이 더 엄마 걱정을 하는데 내가 더 이렇게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내가 애들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모습 보이려고 그러고 웃으려고 그러고 자꾸 웃긴 얘기하고요.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숨긴 것 같아요. 슬픈 마음을 서로 억누른 것 같아요. 안 보이려고.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남은 가족을 지켜내야 했던 신호 씨. 군 입대를 미루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듬었습니다. 그렇게 바삐 지내온 시간이 어느새 3년. 식당에는 늘 손님이 넘쳐나고 그 덕에 끼니를 놓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잠시만, 안 드세요? 아직 그래도 저희가 손님이 한 팀이라도 계시면은 밖에서 계속 그래서 다 가신다 먹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먹거나. 가시는 거죠. 손님들이 모두 떠난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식사를 하는데요. 평일에는 그나마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식사라도 하는데 주말에는 그럴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밀려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가족 모두가 바쁘게 일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어머니의 밥 한 그릇은 비타민과 다를 게 없죠. 손님 들어오면 이제 저희 고대로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뭘 거하게 차려놓고 먹지를 못해요. 원래 이런 거 하나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고 말아버리고 간단하게 무조건. 난 뭐하지? 세 식구가 오붓하게 둘러앉아 반나절 내내 쌓인 피로를 풀어내는 이 시간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따뜻한 밥상을 차린다는 디미방의 오후 장사가 어느새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 식당을 찾아준 손님들 덕에 준비한 음식이 모두 팔렸습니다. 끝. 신우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발바닥 아프다. 발바닥 아파. 발바닥이 아플 만큼 열심히 일한 신호 씨. 하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음식점 일. 준비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 이제 내일 거 준비하고 한 마무리하면 11시쯤 될 것 같아요.
화요일은 쉬니까 그날 하루 보고 또 열심히 해야죠. 늦은 밤 신호 씨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다는데요.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일까요? 장 보러 갔다 올게. 가요. 운전 조심하고 갔다 와. 아무리 일이 늦게 끝나 피곤하더라도 장 보는 것만큼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랍니다. 그날 쓸 재료를 바로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꼭 장을 봅니다. 멀리까지 오는 거 있어요? 일단 저희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마트나 시장들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재료를 일단 구매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멀리 있지만 타지에 있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많은 마트로 일부러 찾아오고 있어요. 오늘 필요한 건 요 정도. 이 역시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호 씨만의 원칙이라는데요. 음식점으로 재료를 배달받는 곳도 많지만 신호 씨의 음식을 찾는 손님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고는 해야 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지 좋은 재료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맨날 직접 나와서 사려고 해요. 요리도 공부처럼 매일 갈고 닦아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호 씨.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였기에 그 어느 음식점보다도 정갈하고 맛난 음식을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양배추까지 한 망 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제야 신호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일주일 중 하루 쉬는 날, 신호 씨가 오랜만에 졸업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오기도 하고 선배 특강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할 때도 가끔씩 오고 그랬었어요.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특성화 고등학교인데요. 신호 씨처럼 외식과 관광 분야의 뜻을 둔 학생들이 꿈을 찾아 진학하는 학교입니다. 조리과학과 한지연 선생님이 신호 씨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저기 교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이 너무 특강한다고 하니까 좀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가자. 인사드리게 가자. 오너 셰프가 됐고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제과제빵 학원에서 학생으로 만난 신호 씨와 선생님. 신호 씨는 그 만남으로 요리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성실했던 것 같아요. 뭘 손재주가 물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너무 그 사람 됨됨이가 됐었던 것 같고 역시 학교 다닐 때 청소도 잘하고 주변 정리도 잘하고 깔끔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업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또 메뉴도 아주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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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너 군에 갔다 왔어? 네? 군에? 못 갔어요. 좀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갔었으면 이미 제대하고. 네. 신호 씨가 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느새 5년이 지났는데요. 성실했던 신호 씨의 모습을 많은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는 입소문이란 게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래? 네, 확실히 그런 곳에 있어요. 오나 보지? 네. 네. 그 학교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람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다 자기 꿈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 찾아온 학생들인데 졸업을 해가지고 자기의 꿈을 현재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와서 봤을 때는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때만 너무 반가워요. 그 선배 특강이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의 얘기는 많이 기회가 돼서 들을 수가 있는데 선배들의 얘기는 들을 기회도 많지 않고 사실 잘 되고 학교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던 선배의 그런 경험담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성실하게 자란 학생들이 지금 신호처럼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좋은 이제 우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듣고 학생들이 그 좀 더 빨리 자기네들의 갈 길, 진로 방향 같은 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선배의 특강을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도 이 학교를 졸업한 이신호라고 해요. 청년 창업가로서 방문하게 됐어요. 창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손님과 사장으로서, 그리고 거래처와의 사장으로서, 그리고 직원과 아르바이트 분들과의 사장으로서의 신뢰. 이 신뢰들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주는 손님들, 아니면 블로그에 올려주시는 뭐 손님들, 아니면 뭐 맛있다고 칭찬해주고 하시는 손님들, 그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던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융통성 있게 능동적으로 일을 불리는 거. 노트와 펜을 항상 나는 붙이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 뭐 작은 얘기든 뭐든 하나하나 사소한 거 다 나는 적었었어.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긍정적으로 비춰질 테니까. 모든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맞춰서 내 리액션을 하는 거야. 그냥 이 정도? 이거는 쉬우니까. 근데 이렇게 쉬운 행동 하나가 상대방한테는 뭐라 그럴까, 그 대화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테고, 그리고 정말 쉽게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혹시 뭐 더 듣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 있나? 회사 초기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 5천? 근데 그 5천이라는 게 정말 아끼고 아껴서 내가 발로 뛰고 발품 팔아서 오픈했을 때 얘기. 나는 인테리어도 내가 다 직접 했고요. 테이블도 내가 다 개조했고, 주방도 내가 다 개조했고, 사람 쓴 건 내가 할 수 없는 전기 쪽. 대학 안 나온 거에 대해 후회도 대학을 안 간 거지 못 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워낙에 성취업 후진하기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친구,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그런 산업여행 친구들이 여러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왜 대학에 가려고 하는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구나 다 가는 대학, 나도 가야 된다. 아니면 부모님이 가른다. 이런 대답들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회사 얘기 같은 센터 같은 얘기 한번 해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선생님도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디 길에서 혹시 만나더라도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특급 인기를 어디 가서 누릴 수 있을까요? 편하게 연락해. 후배들의 관심이 어느 연예인 못지않게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취업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한데, 먼저 취업하신 선배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를 선배님도 똑같이 고민하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봐서 해결도 되고, 네, 좋았습니다. 후배 사랑은 역시 선배죠. 조리과학과 학생들의 실습실을 찾은 신호 씨. 한 번만 빌릴 수 있어요? 요거 쓰면 돼. 요거 손을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접으면은 더 많은 간격을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만 하니까 힘든 거야.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었어. 어떤 걸 가르쳐야 돼? 저 여기 끝까지가 안 잘리고 중간만 잘려요. 끝까지 안 잘리는 게 네. 여기 대보면 알거든요. 여기는 칼날이 안 닿아가지고 안 잘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아. 그러면은 다 끝까지 잘려 나가거든요. 아. 이렇게.
아, 칼날이 다 안 들어가서. 네. 아니면은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끝까지 다 잘릴 거예요.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이랬었으니까. 근데 확실히 저희 때랑은 많이 좀 다른 것 같은? 되게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되게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같은 꿈을 향해 달리는 선배와 후배. 보기 좋죠? 잘 가. 고생했어.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 그래? 그래. 신호 씨가 다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휴일이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한다는 신호 씨. 야, 나는 더 쳐. 원래 이렇게 잘 해놨었어? 그러니까. 저기 앉아봐. 내가 찍어줄게. 머리 좀 붙여봐. 신호 씨의 바람은 큰 차를 하나 사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태우고 세계를 돌며 요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셋이 옷 다 똑같아. 식당에 매여 쉼없이 일하는 가족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싶은 신호 씨. 착한 신호 씨의 마음이 빚은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맛에 살죠. 어머. 우리 하는 일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냥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하루가 있으니까. 한때는 음식점 창업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다는 신호 씨.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기에 어려움도 이겨내기 쉬워졌습니다. 이곳에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고 엄마랑 동생은 이제 편히 놀러 다니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을 꾸리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요리도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신호 씨. 그는 요리사의 기본이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마음 자세라고 말하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멋진 청년 이신호 씨. 당신이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청년이 아닐까 합니다.